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4년도 노동원 TV를 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 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도 계신가요? 오늘 모실 분은 택배 물류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쿠팡 택배에서 일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송정현 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짠!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저는 네. 그 전국 택배노조 쿠팡 택배 일산 지회장 송정현이고요.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물건 신청하시면 바로 그냥 당일날 로켓 배송하는 쿠팡의 키플렉스 위탁 배송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입니다. 와, 네. 이제 먼저 좀 하시는 업무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업무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쿠팡 하면 빨리 배송되는 로켓 배송으로 사실상 택배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는데요. 물건을 싸게 또 그렇게 빠르게 받아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빨리 물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겁니다. 쿠팡은 24시간 물건 상품을 분류하는 물류센터가 있고요. 그 물류센터에서 분류된 물건을 배송하는 캠프로 보내면 물건을 수령해서 고객님들한테 그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가 있습니다. 두 직종 24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잡혀 있고, 저는 거기서 배송 일을 하다가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노동조합을 24년도 4월 달에 지회를 출범하고 나서 3개월 만에 해고가 돼서 해고투쟁을 288일째 하고 있고, 제가 몰던 트럭을 가지고 쿠팡 CLS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276일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이런 현실을 알려내고 또 복직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성장 속도가 최근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유료 회원이 1,400만,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거래했던 활성 고객이 2,100만 명, 물류업계는 또 1위, 우리나라 이제 전체 기업 중에는 세 번째로 고용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쿠팡을 상대로 또 싸움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노동조합이 필요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결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배경 이야기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쿠팡을 유니콘 혁신기업이라고 정부에서는 일단 고용을 많이 하니까 삼성, 현대를 이어서 고용 규모가 사실은 엄청난 기업이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쿠팡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저희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녁에 이제 필요한 물건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상품이 오는, 거기다 가격도 싸고 굉장히 편리하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는 분류하는 노동자들, 분류된 상품을 배송하는 노동자들, 이분들이 죽어요. 코로나가 활성화되기 직전부터 쿠팡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지금 연속 5분기, 6분기 유례없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0년부터 분류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노동자들, 그 다음에 배송하다가 돌아가신 노동자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현재 17분이 넘어요. 택배회사가 쿠팡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도 이후에 이런 일반 택배사에서 사실상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택배기사는 거의 없어요. 쿠팡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과로사를 유발하고 노동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소위 얘기하는 그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그런 어떤 악질 기업이다. 며칠 전에 SPC에 그 회장이 구속됐잖아요. 네. 제빵 노동자들이 과정에서 산재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거 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을 했고, 거기서도 블랙리스트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 이제 회장이 구속됐는데 쿠팡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분류 노동자들은 특히 알바가 많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밝혀진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 창궐 시기에 부천 분류 캠프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네, 맞아요. 방역 당국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캠프의 현실이 간접적으로 밝혀진 게 있었어요. 그 일했던 노동자가 2,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중에 쿠팡에 직고용된 정규직은 100명이 채 안 됐다고 해요. 나머지 1,900명이 다 일용직, 뭐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쿠팡은 절대 좋은 기업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기업이죠. 보통 이제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입점 업체들한테 받는 수수율이 한 13%에서 15% 정도라고 해요. 입점 업체들한테 보통 20%가 넘는 수수료를 받고, 또 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 입점 업체의 상품을 뺏어오기도 하고, 저희 택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택배 업계 최초로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라고 했어요. CJ, 뭐 한진, 롯데 이런데 택배 회사들이 직접 고용을 안 해요. 대리점을 두고 위탁 배송 기사를 두고 있는데, 쿠팡은 우리는 직고용을 한다. 주 5일 근무,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동 친화 기업이라고 쿠팡을 막 선정을 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켓 배송을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52시간 근무 이런 거 이제 걸리는 거예요. 노동법상으로. 한 12,000명, 13,000명 직접 고용했던 인원 중에 지금 한 3,000명 미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쿠팡 CLS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대리점이랑 계약을 맺어서, 보통 이제 다른 이제 택배사처럼 이제 위탁 배송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노동 친화 기업은 이제 없어요. 지금은 사실상 뭐 그냥 일반 택배 회사예요. 그 와우 회원 있잖아요. 네. 월 회비를 내면 공짜로 다 배송해주는. 회비가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두 배보다 좀 한 80%는 뛰었어요. 쿠팡은 사실상 다른 택배 회사보다도 못한 반노동기업, 반인권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고, 노동조합 활동한 지 4개월 만에 해고가 돼서 좀 설명을 좀. 예, 그것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전체 기사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쿠팡의 캠프밖에 없어요. 네. 보통 이제 한 캠프에 뭐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 그 오전에 이제 출근해서 기사들이 그 상품을 자기 차에 이제 싣기 전까지 그 시간에 노동조합 소식지랑 이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그 후레시백 같은 경우는 8시, 저녁 8시까지 배송을 못하면 그 물건을 사실은 폐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8시까지 배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빨리빨리 물건을 쿠팡에서 대줘야 저희도 빨리빨리 싣고 나가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았어요. 분류 인력을 더 투입해라. 그런데 그걸로 제가 출입 제한이 됐어요. 캠프에 출입을 못하게, 그러면서 해고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쿠팡이 직접 고용했을 때는 저를 사실상 입차 제한하면 사실상 해고니까 해고로 다투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계약은 저희 대리점 영업점이랑 하고, 영업점이랑 쿠팡이 물량 계약을 하는 이런 관계예요. 쿠팡이 사실상 캠프에 출입을 금지시켜버리면 저는 캠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건을 수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고인데, 쿠팡은 이거는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해고인데 쿠팡과 저는 직접적 고용관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뭔가 불합리한 게 있어, 그거를 동료들한테 선점을 뿌리고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게, 한국 사회에서 해고 문제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와 그 해고에 상당한 어떤 행위를 해야 해고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명백한 부당 해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쿠팡은 해고를 안 가고 그냥 출입 제한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의 싸움은 이거를 노동자의 기본적인 어떤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쿠팡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산권의 문제로 볼 거냐. 이런 게 이제 어떤 필연적인 결과인 게 뭐냐면, 쿠팡의 대표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던 법조인 출신이고,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 쿠팡 CLS 이게 물류회사잖아요. 근데 물류회사에 뭐 영업, 경영, 혁신 뭐 이런 이제 담당을 맡고 있는 이런 공동사장이 4명이 있는데, 대표 사장을 김앤장 출신의 기업의 산재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을 대표 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작년 23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민국 산재 사고 1위부터 52 기업 안에 쿠팡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쿠팡 본사, 쿠팡 이츠,
쿠팡 CLS, 쿠팡 풀필먼트.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의 쿠팡 뭐 배달이나 택배 배송이나 분류는 다 노동 집약적 산재 사고 이런 게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덮는 데 급급해요. 이제 건설회사에서 붕괴 사고나 이런 거가 나면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은 하청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나면 그 원청업체 건설회사 사장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쿠팡 택배에서 일하는 야간에 배송하던 그런 택배 기사 한 분이 새벽 4시에 빌라 계단에서 택배 상자를 머리맡에 두고 돌아가신 채 발견이 됐어요. 네,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과로사다. 쿠팡의 반박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사람은 우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쿠팡 상품을 배송하다가 기사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번째 입장은 우리 직원 아니다. 이 얘기는 뭐 오늘 뭐 며칠 동안 이야기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회차는 뭐 이렇게 좀 마치고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차 때 조금 더 다른 이야기,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